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중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일본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로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45쪽입니다. 소단원 이름은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우리는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었겠죠. 특별히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몬 문화는 신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인 간석기, 토기는 같이 존재하지만 농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이 농경이 시작된 거는 이 다음 시기였던 야요이 시대인데요. 이 야요이 시대에는 벼농사를 짓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반도와 대륙에서 전파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반도 기원설, 창장강 중하류 기원설, 그리고 혼합설입니다. 일본 규슈 박물관에 가면요, 대륙 기원설을 굉장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축소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유전학적, 고고학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만 전파되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대륙의 영향을 모두 받았는데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준 건 한반도가 아닐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고대 국가들인데요. 이 시기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일본 교토에 있는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의 국보 83호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나무인 적송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이 고류사가 신라계 출신 승려가 만든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절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세기에서 8세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고요.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에서 당나라가 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일본에는 야마토 정권이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3세기 말 이후에 중앙 정부의 통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커다란 고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세기 초에는 현재 천황의 가문이 천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만세일계라 그래서 그 이전 시기부터 천황 가문이 계속해서 지배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전 시기는 신화와 설화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적어도 6세기 초 이후에는 현재 천황 가문이 즉위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왕실이 일본의 천황가입니다. 6세기 말 7세기 초에는 쇼토쿠 태자가 권력을 잡고요.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또한 불교 문화가 융성했다고 합니다. 7세기 이후에는 견수사, 견당사라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제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했느냐? 중국의 문화를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온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이카게 신을 단행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모방해서 천황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이 백제 부흥군을 도와 백강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과 백제 부흥군이 패배를 하고요. 이 이후에 나당 연합군이 일본에 쳐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성을 쌓고 백제 유민들을 통해서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배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기 말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천황이라고 하는 군주 칭호도 이때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문제가 있는데요. 고대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역사 갈등 또한 이 고대 시기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런 갈등이 나타났을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전방후원분이라 그래서 일본 3세기 말에 이제 큰 고분들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 고분의 모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일본의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라는 근거로 자꾸 주장하고자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일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고분의 모양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나이 일본부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설득력을 잃어간 학설이긴 하지만 일본이 가야 지역, 임나 지역을 지배했었다라고 이제 일본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방후원부는 이 근거로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인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세기 초에 수도를 헤이조쿄로 천도하면서 나라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헤이조쿄는 장안을 모방해서 만든 도시고요. 기존의 수도였던 후지와라쿄는 호족 세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호족을 약화시키고자 헤이조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율령 국가가 확립되면서 일본식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사기, 일본 서기 같은 일본의 역사를 정리한 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대의 신화와 역사를 뒤섞어서 정리를 해 놓은 책들입니다. 일례로 일본 서기에는 이제 진구황후라는 사람이 신라를 정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진구황후는 신라를 공격할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늦추기 위해서 돌을 배에다 묻고 주술을 부려서 출산을 늦추고 신라를 정복했다. 그렇게 신라를 쳐들어갔더니 신라의 왕이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기록된 연대상으로 신라의 왕 이름이 맞지 않고 그리고 출산을 늦췄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설화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대의 역사와 신화가 뒤섞인 역사서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단 일본서기, 고사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박혁것의 이야기라든가 주몽의 설화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중국에서는 당나라에서 송나라가 있던 그 시대에 일본은 이제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8세기 초에 헤이조쿄로 천도를 했었는데 8세기 말에 또 한 번 천도를 합니다. 헤이안쿄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혼란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후삼국 시대에 혼란이 있었고요. 당나라는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또 나중에 5대 10국 송나라가 들어서기까지 혼란이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류가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풍문화라 해서요. 대륙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견수사, 견당사, 또 신라와 교류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대륙의 문화를 이제 일본식으로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문화를 소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적인 특색, 우리가 일본 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도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와 합쳐지면서 일본식 불교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전통 문학 양식인 와카, 모노가타리 등이 등장하고 일본의 문자인 가나 문자가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일본의 고대 시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이후의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